수능 영어로 한번 돌아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중3인 학생들이 중등부 2학기 들어서면서 다 수능 교재로 바뀌어서 물론 탭스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진행을 다 했고 그 교재들은 뭐 수능 B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맞수도 했었고 부어기도 했었고 교재 선택까지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상태냐면 유형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1, 2학년들은 대신 뭘 했냐면 그 일반반 같은 경우는 뭐 탭스한 애들도 있지만은 토플 교재의 지문을 독해를 했죠. 독해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깊이 있는 거, 더 어려운 거, 긴 거, 길면서 문제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했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테스트 프랩 준비를 하는 거죠. 테스트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성적표를 받게 되실 거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고등부 올라오면 또 이제 매월마다 실전 수능 모의고사라 그래서 실수모를 진행하고 성적표를 또 발행하고 애들이 딱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6월 달에는 전국연합 모의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일부 고등학교들은 다 3월 달에 아마 볼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안 봤는데 서울은 지금 9월 달 거랑 3월 달 거 원래 안 봤거든요. 서울시내 고등학교들이. 근데 지난 9월에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바로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볼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영어 수능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암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외 지문이 다 출제가 되고 그리고 탈교과, 범교과, 인문, 사회, 예술, 종합, 인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 그리고 듣기, 어법, 구문,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추론. 그러니까 가장 단계가 낮은 5, 6등급 학생들은 뭐가 약한 거냐면 단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싸우겠다고 막 손잡고 나가 있는 건데 당연히 두드려 맞죠.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뭐 이게 뭐야? 풀다가 멈춰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대와 지금 게임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휘와 듣기 부분을 먼저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실제로 지금 예비고일 단계를 저희가 PH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PH 1, 2, 3, 4 이렇게 단계를 매기는데 PH 단계의 가장 이제 그 기초반 같은 경우는 수업 자체가 듣기와 어휘 쪽에 완전 취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구문이 약하죠. 구문이 강한 애는 없어요. 중학생인데 뭐 구문 강하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애들을 봤겠어요. 근데 구문 강한 애들은 전체 원생수의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한 애들이고 그리고 단문, 장문, 독해, 추론 마지막에 이제 사람 잡는 게 추론인데 지금 현재 수능 문제에서는 추론 문제가 6문항이 나옵니다. 빈칸 추론 문제. 그러니까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6문제를 3, 4등급 애들은 거의 반 이상을 틀려요. 무조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빈칸을 빡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지 맞춰봐. 이건데 내용 자체가 겁나 어려워. 막 무슨 말 처음 듣는 듣보자 문제들의 지문이 나오고 우리말로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근데 빡 뚫어놓고 맞추려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근데 맞추는 것은 읽어봐서 말되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지문에 각각 흩어져 있는 논리적 구성들의 요소를 잡아내서 요거 때문에 빈칸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단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지금 되게 길어요, 문장이. 막 4줄, 5줄 이런단 말이에요, 한 문장이. 그러니까 끊어읽기와 정확한 구조 파악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훈련이 돼서 추론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쫙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적표를 드릴 때 이런 성적표를 드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예비고1 수능 모의고사 영어 성적표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이걸 받으셨을 텐데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등부에 우리 담당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 오셔서 끝나고 이제 그룹핑 돼서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세 그룹핑 돼서 같이 이제 이 성적표에 대한 상담도 아마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빈칸 추론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색깔이 뭐냐면은 1등급이라면 맞춰야 되는 거. 1등급 가고 싶으면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빨간 색깔인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 빈칸 여기도 있죠. 장문 쪽에 하나 더 나왔고. 그리고 보라색이 2등급 문제인데 2등급 문제는 이제 듣기 쪽에도 좀 포진되어 있고요. 어법, 어휘 문제, 그리고 순서 배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난이도 낮은 문제 하늘 색깔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등급을 지금 77점이라서 3학년이고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4등급인데 엄마가 딱 보더니 이거죠. 야! 아이고 진짜 33, 34, 35 쪼르르 다 털렸네? 이거는 의미 없는 어머님의 그냥 짜증. 이거는 짜증이고
어떤 엄마 왜 저래요? 짜증 그러는데 엄마를 훅 쳐서 짜증 말고 좀 약간 전략적인 건설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4등급인 학생이 맞춰야 되는 문제는 뭔가요? 파란색은 일단 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등급을 업하려면 3등급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노란 색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얘는 지금 파란 색깔 문제 다 맞췄어요. 잘한 거죠. 근데 더 잘하려면 이 연결력, 또 요약 문제, 또 여기 제목 문제 이런 거 쉽거든요. 이런 거를 너가 맞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빨간 건 아직 못 맞춰도 괜찮아. 그거는 얼마든지 틀려. 그런데 노란 색깔 이 3개만 더 맞췄으면은 너가 3등급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듣기는 얘 다 맞았네요. 너무 잘했어요. 듣기가.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상담을 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3, 4등급인데 야 언제 너는 1등급 될래? 이것처럼 사람 잡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 낳고 다 10몇 킬로 찔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신 거잖아요. 저도 거의 83kg까지 나갔었는데 그때.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야 언제 뺄래? 그럼 어떻게 빼요 제가? 83kg였으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60kg로 내려갔다가 50몇 킬로로 내려갔다 이렇게 단계를 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막 44 사이즈, 55 사이즈로 해라고 저는 못하죠. 재미도 없고 상처 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3, 4등급 학생하고 얘기를 하실 때 저런 식의 어떤 단계별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10개 중에 네가 5개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두 개만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가 이제 신이 나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뭐 상담 내용들을 좀 보셨을 거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 중등부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또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셨습니다. 이 성적 상담은 좀 추후에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등부의 그 성공 전략, 지금 이 페이지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색하고 또 얘기를 해도 며칠 지나거나 몇 주 지나거나 그러면 또 까먹게 되거든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는 중3부터 고1 6월까지입니다. 고1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6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6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결과를 딱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2학기부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닙니다. 1년 정도로 이렇게 쭉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지난 6월부터라고 보니까. 중3부터 고1 6월 모의고사까지 수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수능의 유형에 대해서 수능은 지금 현재 문항수로는 듣기가 22개구나. 이거 바뀝니다. 17문항으로. 아무튼 22개가 나왔구나. 어법 한 문제 나오는구나. 어휘 한 문제 나오는구나. 뒤에는 장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빈칸은 어려우니까 아직 내가 못 맞출 단계구나. 내가 너무 자기심 느끼지 말아야지. 이렇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유형을 좀 익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돼 있어갖고 되게 황당한 거는 제가 그 홍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모양이고 몇 문제고 어떻게 보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60%가 넘어요. 이거 황당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학원을 다 보내시잖아요. 수학도 보내시고 다 보내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원에서 안 했나요? 안 하는 학원도 있고 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인지가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교육이 필요하고요. 특히 국어 과목이 완전 사각지대예요. 국어를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몇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잘 보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 시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첫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얘기가 좀 편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전교등수 막 이런 거 내신 점수 중학교 때 조금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간다고 그 정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들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도 학부모님들 상담 전화를 드렸더니 그 말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1학기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선생님들한테 귀여움도 받고 예쁘다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똑똑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얘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도 얘를 주목하지도 않고 자기는 약간 찌질해진 느낌이고 성적도 완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의욕도 안 생기니까 우울증이 오고 치료를 받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 이렇게 한 학기를 쭉 보내면서 시험에 대한 의욕보다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은 무조건 넌 할 수 있어. 언젠가 날게 될 거야. 이런 거위의 꿈 같은 얘기 말고요.
애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약간 부질없는 희망의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뭘 해야 잘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네가 어느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거고 그러면 겨울방학 때가 어떻게 해갖고 3월 모의고사 때 몇 등급을 우리가 찍을 거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숫자를 딱 정확하게 못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될 거라면 누가 재수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뭐하러 영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장거리 플랜을 좀 세우셔서 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인 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그래도 2등급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등급 쉽지가 않아요. 탑반 애들이 다 1등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뚜껑 열어보면 2등급인 애들도 있고 1등급인 애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다는 거죠. 학습 방향을 그래서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딱 뚜껑 열어봤더니 한 3, 4가 막 나와요, 얘가. 걔한테 야 다 잘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탐구까지. 지금은 내년 6월까지 주요 과목에서 등급을 어떻게 하자. 그리고 내신도 어떻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최상위권이면 우리가 지금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만 하지 말고 내신 잘 챙기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내년 6월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이 1년 동안에는 논술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나와줘야 되겠죠. 시작을 해야 돼요. 플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내 경시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조가 딱 되다 보니까요. 지금 이 공문에서도 밑에 그런 약간 언질이 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내대회 실제 참가 인원을 경비하도록 수상 경력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내 그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고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하는 애들이 신청자 받는 거니까 한 10명 정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명 중에 1명 받은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참고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딱 애들 입학하면요. 영어 글쓰기 대회에 다 참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불리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참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략 등급을 세워야 되겠죠? 요게 이제 과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애들은 잘 몰라요, 이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씀드린 입사제의 다른 이름을 위해서 봉사나 이런 것들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2 가을이 왔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인 아이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데이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못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못하고. 자, 그리고 목표 대학과 전형을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논술 뭐 입사제 하지마 그 얘기는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럼 걔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논술이죠, 논술. 그러니까 논술 그럼 겨울방학 입학할 때 갈 거야? 다른 애들처럼 서부학군의 대표 주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재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전형을 정해서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선택이 되겠죠.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수능이에요. 수능에 최저를 못 맞추고 수능이 안 돼 있으면 정시에도 까일 거고 이러게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하되 중요하고 열심히 하되 논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야죠. 이때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전 연습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면 이걸 제대로 다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이주하고 그 밴드에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입사제라는 현행 이름으로 대학에 성공한 선배 2명의 인터뷰가 있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내신 6.5등급이었대요. 이 학생은 3등급이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입사제라고 하는 전형으로 당당히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포장. 남학생은 아마 생물학과에 지원한 것 같은데 독서 이력 같은 것도 생물에 관련된 책은 자기가 막 여기 지금 글자 수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막 생물 관련된 책의 독서 이력에는 막 이 칸 넘어가는 걸 일부러 비주얼하게 겁나게 썼다는 거예요. 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더 티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적이 6.5등급인 거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다른 쪽에 더 매력 포인트를 막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벌써부터 애들이 영업 전략을 좀 아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애들인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말이 쉽지 고2 여름인데 계속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왜냐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건데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재수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태까지도 고2 가을이 됐을 때도 아직도 지금 논술 할까요 말까요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재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딱 선을 긋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대학도 좀 낮추고 그리고 등급도 어떤 거 두 가지만 딱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거의 이 학습 만들기를 고3의 중반까지도 끌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소부학군이 4년제다라는 그런 불명예 세운 이름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옆에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머니들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이를 재수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가서 저희가 등급 만드는 이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설명 좀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1 아이들의 수능 훈련이 듣기가 지금 현재 22분학이었다가 17분학 바뀐 거는 이제 올해 고2 아이들, 이제 고3 내년에 7월 아이들부터 시작이 되는데 듣기에서 좀 미싱이 많은 아이들은 상당히 좀 불리하거든요. 문항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요거만 잡아도 점수가 등급이 하나 올라가서 20회차분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일주일에 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립니다. 틀린 유형들이 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그게 X 표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마지막 주에는 이제 엑스표가 하나 나왔는데 첫 번째 주에는 거의 한 4-5개 이상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학생이랑 마주쳐갖고 어제 지금 실수모 주간이거든요. 지금 이 주간.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실수모를 보기 위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야, 시험 잘 가냐? 듣기에서 틀린 게 독해에서 틀린 것보다 더 많아요. 미쳤어? 왜 그랬어요? 너 듣기 클리닉 안 했어? 저희가 듣기 클리닉을 해요. 공짜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다 들렸는데 내신 기간 동안 쉬었더니 또 안 들려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 2알 먹듯이 매주마다 2회를 계속 고3 때까지 계속 꾸준히 이게 필요해요. 근데 애들이 집에 가서 안 하니까 집에서 당연히 플레이 버튼을 안 누르니까 학원에서 과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고 학원에서 또 오기만 해도 4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방법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부는 이제 목표 설정하고 한 명씩 대입 상담을 해요. 진로 적성 상담을 하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플랜 세우고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이제 6월 모평 또 11월 모평 보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입시 상담을 1대1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내신 집중. 내신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그 고등학교 경우의 수만 따지니까 한 43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 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저 7시부터 수업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면은 나중에 머리가 딩딩거려고 집에 가서 퇴근하면 애들이 말 시키면 짜증내고 머리가 이러게 되는데 이 아이들하고 내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력 학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리뷰를 하죠. 뭐 중등부, 고등부 다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거는 오시면서 보셔도 모르겠지만 이 벽면의 게시판에 애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했어요. 이 폼을. 원래 강사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과서 5, 6과 6월 모평, 능률분과 16에서 21, 듣기 2과, 부교재 2과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되게 다채롭고 예기력은 그나마 간소한 편이에요. 외고나 자사고는 책 한 권을 그냥 던져주고 여기서 다 낼 거야. 그리고 원서 2개 낼 거야. 모의고사 고3 수준 모의고사 2개에서 낼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공부를 다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본 애는 이게 어디서 나왔던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어때요? 놀아야죠. 시험지 보고 싶지는 않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죠.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빈칸으로 이제 빼버리고 네가 직접 써봐.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이화여고 학생인데 선생님 저 되게 잘 봤어요, 지난번보다. 그래서 한번 써봐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직접 해보니까 부교재 프린트에서 네 문제 나왔고 자기가 그걸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부교재 프린트 따위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서 공부 한번 쓱 하고 말았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서술형 불가심이 다 나왔고 자기가 4점짜리 2개를 깎였다 이런 결론을 냈고 밑에 잘한 점 잘못한 점 앞으로의 각오를 쓰라고 했더니 부교재 프린트를 꼼꼼하게 다 달달달 외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집에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또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강사가 직접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내신 기간이 굉장히 강사들이 힘들고 많이 준비할 게 진짜 많습니다. 보통 일반 학기하고 좀 굉장히 다른데 문제가 그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같은 거를 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변형 문제를 본의가 나왔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강사들이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1주차에는 뭐뭐뭐 나가겠다. 그리고 이게 한 학생의 폼이에요. 한 학생의 폼인데 얘가 지금 봐야 될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통과했다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 기재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족만의 콘텐츠 중에 그 학습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요. 학습 플래너를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야 뭐 신청 접수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손을 드시겠죠. 우리의 학습 플래너 해달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모두에게 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이게 참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전두엽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엽의 발달이 그러니까 원숭이 뇌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원숭이 뇌고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오르거나이즈를 하고 실행을 하고 다시 리뷰를 하고 이렇게 조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 단계가 여자는 26, 남자는 28, 이때 다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그쪽으로는 발달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좀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면 너무 좋고 근데 안 되는 애를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에 한해서 아이들하고만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로드맵을 저희가 일단은 먼저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지금 너네들이 잘 정신없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3월달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중간고사는 언제고 기말고사는 언제고 전국연합 모평은 언제고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1년간의 어떤 플랜이고 앞으로 1년 동안 봐야 될 시험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모평까지 해서 이런 시험의 종류들이 있으니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고 로드맵을 보면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3 카페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뭐 밴드뿐만 아니라 고3 카페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여기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 이렇게 세력화에 쫙 있고요. 여기에 뭐 카톨릭 대학교, 세종대학교, 당국대학교, 서영고 다 있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그 대학의 전형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내용인데 학부모님들은 별로 안 보세요. 이걸 누가 보시냐면 저기 지방 쪽에나 서울 인근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와서 다 보고 그냥 다 가져가시는데 정작 우리 학부모님들 위해서 사실은 열어놓은 건데 많이 안 보세요. 이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이주학원의 고등부는 일단은 영어의 수능과 내신을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국내 경시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 고등학교에 지금도 같이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교내 일정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논술 지도를 고등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지도라는 것이 김지혜 강사가 해요. 여기 고등부에서도 중등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지혜 선생님 좋지. 완전 완소. 그 선생님이 일단은 평가 항목에 따라서 하는데 고등부 논술에 대해서들 많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가 성적표도 같이 좀 드렸거든요. 밴드도 하고 뭐 이렇게 폼을 합니다. 일단 논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논술 프로그램을 설명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문에서 보신 것처럼 800자, 600자, 1200자에 해당되는 자기가 참체나 독서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이력사항을 저희가 직접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사항에서 논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 수능과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논술을 어떻게 시작하지? 사실 최저등급도 지금 안 맞추고 있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데 이 논술 글쓰기를 크게 보면 2단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각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첨삭과 지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글쓰기가 돼야지 글로 갈 수 있는데 글쓰기의 기본이라는 거는 그 논술 성적표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논술 성적표가 있는데 이조아원의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지금 논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생의 그 성적표예요. 얘가 이제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려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해 분석력, 창의력, 구성력, 표현력, 논리력. 이렇게 해서 총 5개 항목에서 아이가 받은 점수가 A, B 이렇게 등급으로 받았고 점수로 환산을 했는데요. 이 5가지 요소가 글쓰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빠졌다 그러면 완전 빵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뭐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아니라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기본 점수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훈련들은 이제 고3 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첨삭 의견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논술 성적표고, 논술 성적표를 다 때려 넣은 대입 상담 카드, 수시 지원 카드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는 저희 반이에요. 잘하는 아이인데 선정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선일여고 다니고 있고, 숙명여대를 가고 싶어 해요. 조금 더 가도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모의고사하고 내신 점수를 저희한테 다 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랑 내신만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술 점수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논술 점수가. 그래서 아까 이 아이의 논술 성적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기본 점수를 때려 넣었더니 얘는 일단 숙대 미디어 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우선 선발의 기준에 얘는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내신하고 지금 논술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논술 점수도 봤더니만 숫자 표기했을 때 얘가 지금 기본 점수를 넘어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합격하는 그런 어떤 성적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중앙대를 가자. 수능이 조금 더 괜찮다면, 만약에 수능은 별론데 논술이 글발이 좀 더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기본 점수 이상으로 뺄 수 있다고 한다면 동국대를 지원하자. 이렇게 전략이 나눠지는 거예요. 같은 점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학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수능의 최저학력과 주요 사항들까지의 상세 정보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에 대한 이 기본 점수 파악이 너무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약간 뜬그림 잡는 응답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과 수능만 갖고서는. 그리고 논술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이미 탑반 아이들이 이런 성적표가 있어요. 논술에 관련된 성적표도 있고 또 수능에 관련된 성적표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딱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든 외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교내 경시대회, 그리고 수능, 그리고 내신 이런 것들을 이제 잡으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되고요.